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하고 그냥 보고 있는 분들, 오늘 어쩌다 처음 보는 분들 그냥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참고로 재생속도 1.25배나 1.5배 약간 빠르게 설정하고 영상 봐도 이해하는데 그다지 문제 없으니까 시간 모자란 분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유 좀 있으면 그냥 뭐 틀어주고 어디 던져두고 그냥 한 100번 정도. 어제 연방정부 예산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나라의 중기 경제 및 경제 전망을, 재정 전망을 매년 이맘때 하는 것인데, 지난 5월에 수립한 정부 예산이 의도대로 흘러가는지 확인도 해주고 앞으로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것인지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호주의 경제는 나름 성장세를 유지 중이라 생각했던 적자폭보다는 더 적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측되었던 적자폭은 14빌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어제 발표에서는 1.1빌리언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면서 한참 줄인 적자치를 발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낮은 실업률, 비광산 기업의 이익 등이 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면서 진짜 잘하면 이번 회계연도 끝에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이면 물가 상승률은 3.75% 정도로 꽤 많이 안정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 2024-25 회계연도에는 2.75%, 그 이후에는 2.5%로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전망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뭐 물가가 싸진다, 저렴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이런 말입니다. 덜 비싸진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지난 7월 3.6%를 보였던 실업률이 4.25%로 다소 상승하게 되고, 높은 주택 임대료와 물가 상황은 고물가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5%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호주는 적어도 지난 몇 년간 실업률에서는 꽤 괜찮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각종 실업수당이 있어서 어떤 백수들은 작정하고 실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실업률은 꽤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국가가 지원해주던 실업수당도 적게 지출되니까 그만큼 정부 예산에 큰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버는 거는 예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나가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럴 때 국민들 대부분이 나름의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 그거야 어찌되었건 정부는 남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국가 차원에서의 저소득층 지원이나 최저임금 조정 등의 급여 인상 조치 등은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더 쥐어짤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 봅니다. 솔직히 지들이 직접적으로 고생할 때까지는 고생하는 사람들 공감한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진짜 공감해봐야 지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높아진 임대료에 고생하고 있고, 임대 끝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이사 갈까 고민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높은 이자율 때문에 생고생하고 있고, 국가의 보조금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그닥 오르지도 않는 보조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답도 잘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6개월 버티면 정부가 뭘 해준다 그런 약속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넉넉해진 국가 살림과는 별도로 대부분 국민들은 기약도 없이 쪼들려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뭐 열흘 남았는데 전 국민 상대로 선물 하나씩은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치명적인 폐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인조대리석이라고 합니까? 엔지니어드 스톤, 인조대리석이 그나마 맞는 표현 같습니다. 주로 그 주방의 벤치로 쓰이는 인조대리석의 제작과 수입, 그리고 유통,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설치된 인조 대리석을 뭐 철거한다거나 레노베이션 한다고 뜯어내거나 뭐 잘라내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세부 내용, 이거는 내년 3월 의회에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신축 계약 따내 가지고 자재를 미리 구입한 빌더도 있을 텐데, 레노베이션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얼마 기간, 계도 기간이 주어 가지고 이렇게 뭐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다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내년 3월에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산업안전청이라고 해야 됩니까? Safe Work Australia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 대리석, 인조 대리석 절단할 때 나오는 그 먼지가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통해서 폐에 자리 잡게 되고 이후에 치명적인 폐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전면 중단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제품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좀 더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고, 몇몇 근로자들이 버닝스 앞에서 제품 판매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버닝스는 지난달 인조 대리석 판매를 올해까지만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였고, 이후에 그 마이타테인이랑 토탈툴스 운영하는 IHG와 아이키아 역시 인조 대리석 판매를 순차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냥 진짜 대리석 가져다 놓고 똥폼을 한번 잡아보거나, 아니면 뭐 스테인레스 같은 거 해가지고 식당 주방 컨셉,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써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인조 대리석 사용이 중단되었다니까 뭐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래저래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거 감안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11월 15일 수요일입니까? 하여튼 오전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 밤 아니야, 오전, 멜번 시내로 학교 야외 학습, 익스커전, 야외 학습 맞나요? 그 야외 학습을 나갔던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시내 한복판에서 납치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사거리,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 미사거리라고 부르는 호시어 레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들끼리 모여서 다른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커플이 요 한 애한테 다가와서 이쁘다 칭찬해주면서 다가와가지고 그대로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남석은 약에 취한 듯이 맨정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제가 알기로, 어디서 듣기로 어떤 특정 약에 취하면 평소 힘보다 몇 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던데, 기사를 보니까 이 경우도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애가 그때 느꼈던 그 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여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마침 길 가던 남성 한 명이 자신이 인솔교사다 이렇게 뻥을 치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들을 갈라 놓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커플은 플린더스 레인 쪽으로 날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따로 뭐 신체적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애 부모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애 머리에 그대로 각인되어 버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아주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경찰은 요 커플들 사진 공개하고 시민들 제보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화질이 그닥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꼭 본 듯한 인상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멜번 사는 분들 요런 인간 눈에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넘치는 멜번 시내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진 납치극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 이것들이 진짜 납치를 작정하고 하려고 했다면 뭐 약에 취해서 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고, 약에 취한 김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 시내에서 약에 취한 애들이 이상한 소리 내면서 댕기거나 이상한 자세로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거 보게 되는데, 솔직히 얘네들이 나한테 특별히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실질적 상해를 준다거나 하면 그때는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데, 얼마 전에 빅토리아 주정부는 안전마약실을 도심 한복판, 그것도 관광객도 엄청 많이 댕기고 관광객 아니라도 뭐 시민들 많이 댕기는 시내 한복판에다가 만들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다 양보해서 약하는 사람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안전주사실 만드는 거 좋다, 인정하자 하겠지만, 그래도 도심 한복판에 하는 것은 여전히 양보가 안 되는 이유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호주의 성형수술이 그 횟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도 관련 법규는 옛날의 허술한 기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더 잦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사고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는 새롭게 발표된 국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ACSQHC,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care. 한국말로 바꾸자면 의료안전품질위원회. 여튼 이 위원회가 작년부터 조사를 하였는데,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들이 성형수술 전문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위생관리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형수술들이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병원 말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설에서 성형수술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 적절한 감시나 관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형수술의 결과가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았고, 수술 이후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인한 질병, 심하게는 기형을 겪고 있는 환자도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국가 기준,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는 시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엄격한 감염 관리 조치를 유지해야 되며, 양질의 수술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수술 이후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환자가 수술 이전에 독립된 GP로부터 리퍼를 받아오도록 해야 하고, 또한 심리평가도 받게 해야 하고, 또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명칭으로 인한 혼란도 있으니까 특별한 훈련도 받지 않았으면서 일반 외과의 서전이 자기를 성형외과의 코스메틱 서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확하게 구분지어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법이 생겼다니. 그래도 호주가 선진국인데 성형수술 부분에서는 심리적 후진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형수술을 조만간에 하려는 분들은 그냥 한국 가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